네, 반갑습니다. 자, 8월 7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드디어 가을도 왔습니다. 오늘부터 가을이에요. 입추가 바로 오늘인데요. 자, 그동안 여름철 날씨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이번엔 조금 이제 시원하게, 이제 가을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진단도 조금은 시원하게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 TYM 준비되어 있고요. 신원, 그리고 뉴스테마 특징주, 한송네오텍, 삼성 SDI, 인기 검색 종목은요, 카카오뱅크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YM 먼저 볼게요. TYM. 되게 생소하죠? TYM, 이게 뭔데? 라고 생각을 좀 했었던 종목인데, 이게 동양물산이더라고요. 동양물산, TYM, 동양물산. 야, 이 동양물산이 사실 주가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2017년부터 계속 주가 하락했었는데, 이 영어 이름 바꾸고 나서 조금 글로벌하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뉴스 제목은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테슬라가 가고 농슬라가 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는데, 농슬라가 뭐냐면, 이제 농기계 관련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북미 지역으로 트랙터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 뭐 등등의 이런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동이라든지 이런 그 동양물산, 이 TYM 같은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첨단 기술이 탑재된 그런 농기계를 개발 중에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시장에 대한 또 이런 해외 시장에 대한 기대치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TYM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좋게 나타났어요. 실적이 2분기 매출액이 2,466억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2,466억이요. 자, 2분기 분기 하나 매출이 2,466억인데 지금 잘 보세요. 시가총액이 3,690억입니다. 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입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와, 어마어마하죠. 네, 영업이익은 240억. 자, 이 정도면은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근에 기관들 매수 꾸준히 유입이 됐었고요. 외국인들도 들어왔습니다. 자, 빨간색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동반했다. 이렇게 된다라면 이건 매수가 들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매수가 들어온 포인트. 이렇게 된다라면 종목을 조금 더 들고 가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일단은 뭐 상한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또 RSI 지표가 과매수 국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수급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요. 매수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렇다면 약간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만 좀 주자 이거죠. 그러면 2,500원 딱 그어놓으시면 되겠죠. 자, 실적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살짝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00원 아래로 가게 되면 일단은 차익 실현을 좀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500원이요. 그래서 2,5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이 위에서 노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특정한 어떤 가격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위에서 계속 놀고 있다.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2,500원 위쪽에서는 보유 관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일단 차익 실현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 지금 추세는 좋기 때문에 뭐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반납하고 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납할지 안 할지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위치는 아주 긍정적인 포인트다. 매수가 잘 들어와서 추가 상승도 노려볼 만하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RSI 지표, 그 다음에 위쪽 꼬리, 살짝 변동성, 또 실적에 대한 뉴스,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딱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규 조건은 따라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 정도 올라왔으면 따라 들어가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만 2,500원 딱 그어놓고 상황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신원입니다. 신원은 이제 대북 관련주 이슈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북 관련 이슈도 당연히 포함되겠습니다만 지금 모든 대북 관련주 다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아난티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뭐 주가 상승률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신원처럼 크게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신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있냐면 남북 경협과 관련된 부분이 당연히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 면세 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 신원의 마크에밀이 지금 하이난성 면세점에 입점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중국 쪽 소비 개선,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이제 뭐 지금까지는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겠습니다만 뭐 점차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대북 관련한 이슈 같이 포함해가지고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일단은 중국 면세 시장과 관련된 부분도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대북 관련한 이슈도 단기성 이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물론 이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부분도 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뭐 대북 같은 부분이 이제 조금 뭐 평화 모드로 들어갈 수만 있다라면 한국의 어떤 주식 시장 자체가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이제 시장이 못 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정학적 리스크잖아요. 북한과 전쟁 나면 어떻게? 일단 외국인들이 예전에 그 우리나라 주식을 이유 없이 팔아치울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북한이 핵실험했다. 어우 무서워서 못하겠어. 굉장히 좋은 주식이지만 팔아먹을래 라고 해놓고 상투에서 다 팔고 떠나는 그런 얍삽한 일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북 관련한 이슈가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참 좋긴 한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좋은 쪽으로 갑자기 물꼬가 확 트이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변동성을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응에 대한 부분들도 단기적 포지션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슈가 처음 나올 때는 주가 상승 이후에 주가 떨어진 포인트이기 때문에 단기적 차익 실현 나쁘지 않았었는데 지금 내려간 이후에 다시 반등세가 진행되고 있고요. 대북 관련주 전체적으로 또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은 좀 더 지켜보죠. 뭐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추세가 약간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혼자 좀 날뛴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매물대 근처에서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매수 물량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수급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수급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를 통해서 올라갔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다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주가가 상승할 때 수급이 변화하면서 단기적 차익 실현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입장은 좋지 않겠다고 판단되고요. 이 종목도 2,500원이네요. 2,500원 지지를 그어놓고요. 일단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500원대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횡보가 계속 나간다. 그 가격대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지금 현재 보시면 좌측편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3,000원까지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 매물대를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매물대 때문이라도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정도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스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치고 올라가려면 수급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벤트들 계속 나와야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너무 길게 뽑는다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단 상승을 보면서 끌고 가는 대응적인 전략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요. 한송 네오텍. 자, 이 종목은 아마 스펙주였던 것 같아요. 스펙이었다가 지금 상장해서 하락하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죠. 뭐 흐름 나쁘지 않고요. 추세가 일단은 한번 하락한 이후에 반등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단단해져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평선이라든지 추세 방향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있죠. 삼성 메타버스에 참여한다. 지금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대한 참여, 그 다음에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한다. 뭐 등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입니다. 이 OLED 패널 제조용 장비의 수주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메타버스 관련 장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좋아지고 있고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한성네오텍 같은 경우도 뭐 XL이라든지 XR 확장현실이죠. 이 XR이라든지 VR 뭐 가상현실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부분들에서 이 OLED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XR 시장 자체가 약 12조 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2024년이 되게 되면 156조 원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커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요가 계속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 기업이 뭐 중국 쪽으로 지금 가상현실용 이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 어떤 성과들이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 일단 추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전반적인 흐름도
기관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뭐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정고점에 대한 부분에서의 꼬리, 그 다음에 기관들 매도가 있죠. 네, 이런 상황들이라면 매물대 통과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렇게 되면 위쪽에 매도 압박이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횡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RSI 지표가 과매수 살짝 들어갑니다. 그러면 옆으로 조금 횡보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신규 조건 일단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규 조건은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하셔도 괜찮습니다. 홀딩 하시는데 2,000원 정도 지지선 보셔도 되겠습니다. 2,000원에서 1,950원, 1,9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900원 정도까지가 뭐냐면 두꺼운 지지라인대가 되겠습니다. 저항은요, 위쪽 라인대 2,500원 정도가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자리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매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00원 아래쪽 들어갈 때 매수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근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타이밍 좋으면 들어가시기 바라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전략 없습니다. 뭐 어디까지 빠지면 팔아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 여기 2,600원 오면은 또 단기적 저항을 통해서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저 그거 올라갔다고 해서 먹고 팔자 이거 하기도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관망하시면서 홀딩 전략 꾸준하게 유지하시면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3,000원대 근접하는 자리라든지 저항대, 매물대 넘어가게 된다라면 추세가 조금 가파라질 수 있겠고요. 기대를 조금 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메타버스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 테마가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홀딩 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삼성 SDI 볼게요. 삼성 SDI는 왜 자꾸 올라갑니까? LG화학도 떨어지고 SK이노베이션도 떨어지는데 왜 자꾸 올라갑니까? 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사업부를 분리한다고 하는데 얘는 아니잖아요. 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지금 수혜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실적 같은 부분도 굉장히 좋았어요. 2분기 매출이 지금 3조 원이 나왔습니다. 3조 3천억, 영업이익이 2,900억. 돈 많이 벌었죠. 그래서 분기 실적 기준으로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세웠다라는 거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배터리 관련한 부분에서 2차전지 관련한 부분에서 계속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일단 SDI가 대장일 것 같다는 느낌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가는 이미 다들 많이 올라왔어요. LG화학이든 SK이노베이션이든 다들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사업 부분을 분리한다는 부분 때문에 걔네들은 더 문매를 맞는 거고, 그쪽에서 나온 물량들이 SDI로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 수급도 다시 한번 꾸준히 늘어나온 상태라서 아마도 추가 상승이 더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됩니다. SDI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홀딩을 더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매도 의견으로 계속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뭐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약간은 애매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홀딩 전략이 아주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볼까요? 카카오뱅크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상한가 기록을 했고 잔량도 90만 주. 뭐 이 정도면 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보통은 이렇게 그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은요, 개인들 물량이 들어오게 되고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나 기관들 매도 물량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아주 신기한 게 뭐냐면 개인들 물량이 빠져나오고 개인 말고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 물량이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규 상장하면 물량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 반대로 돼가지고요, 막판까지 밀어 올립니다. 밀어 올리는 과정에서 자꾸 흔들어냈잖아요, 장중에.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 물량은 에라 팔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시황을 통해서 어제 시황을 통해서 두 번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5만원 그 다음에 6만원 이 두 가지. 자, 아침에 시작할 때 5만원 깨지지 않으면 홀딩, 그 다음에 중간에 6만원 깨지지 않으면 홀딩,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흐름들이 그냥 그대로 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죠? 그렇다면 이거는 상한가 마감했고 잔량도 많이 쌓여있고 수급도 들어왔다. 우리가 물러서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와인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홀딩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대응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다음 주도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나. 일단은 매도는 멈춰가 되는 거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신규 접근은 지금은 늦었죠? 늦었습니다. 그래서 물량 나올 때 일단 팔겠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신규 접근은 아니 되는 거고요. 매도 포인트만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이 SK 사이언스 사이언스인가요? SK 바이오 사이언스네요. SK 바이오 사이언스.
자, 이 종목 호재가 있었어요. 빵 튀고 나간 이유가 있었죠. 자, 노바백스 백신이 EU에 공급이 된다. 네. 노바백스의 EU 백신 공급 계약 체결 소식. 아, 이거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후보인데 이것이 이제 선 구매 계약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다. 야, 어마어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 4분기부터 1억 회분을 EU에 공급할 예정이다. 실적 자체가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왜 여기에 수혜를 입느냐? 노바백스하고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노바백스 백신을 시험적으로 생산 중에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기업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효과가 되겠죠. 자, 지금은 일단 그 포인트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또 백신주라든지 이런 쪽 치료제 쪽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현재 추이만 본다라면 일단 공모 상황을 넘어섰잖아요. 공모 이후에 주가 물량 터지면서 빠졌다가 기어다니다가 반등하는 모습. 호재론을 통해서 반등한 모습이지만 상당히 흐름이 좋아요. 지금 4분기 시점부터 공급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같은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RSI 지표가 지금 과매수 국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매수 꾸준하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23만원을 지지선을 봅니다. 23만원 지지선 보고요. 여기 깨지지 않으면 그대로 홀딩. 뭐 그것보다도 조금 더 여유있게 갖고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은 5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계속 따라 올라간다면 그대로 홀딩이고요. 5일 이평선이 종가 기준으로 음봉으로 무너진다. 그러면 그럴 때 단기적 매도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뭐라고 흐름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이 공급 계약 같은 경우들은 대단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강하게 상승할 만한 이유를 일단은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홀딩으로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냥 꿈을 쫓는 것보다는 이렇게 딱 공급 계약 체결되고 나서 이제 진행된다 이렇게 된다라면 조금 더 가까이에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가져오신 분들 홀딩이고요. 신규 접근은 좋지 않겠습니다. 네,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신규 접근은 일단은 하지 않는 걸로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6종목이네요. TYM, 신원, 한송, 네오텍, 삼성 SDI, 카카오뱅크, SK바이오사이언스 총 6종목 말씀드렸고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다시 또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